네, 가뜩이나 힘든 시장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지금 불안한 시장 체력에 결국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다 뱉어내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답답하고 걱정들 많으실 텐데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10위 종목입니다. 전력기기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했던 가운데 일진전기가 오늘의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력기기주들은 수주잔고가 탄탄합니다.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바레인에서 1,7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사 수주를 받으면서 착착 쌓아가고 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뿐만 아니라 일진전기는 초고압 변압기 성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는 682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죠. 또 9월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습니다. 변압기 수출에 전년 대비 17% 증가하면서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초고용량 변압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었고 이어 사우디가 2위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전력 인프라 수요는 크게 증가했고 미국 내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또 중동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으로 투자 동력을 확보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력기기 업체에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변압기 수출 단가도 지난해 평균 대비 올해 77%가량 상승하면서 실적 기대를 키웁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호실적이 전망되는 전력기기주, 그 안에서 일진전기가 오늘의 10위네요. 자, 이어서 9위 살펴봅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러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의 새내기 IMT입니다. 반도체 장비 IMT는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 100% 넘는 상승으로 공모가 14,000원 대비 장중 2배 급등한 이후에 여느 신규 상장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고점 대비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의 건식 세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3세대 이산화탄소 세정 기술인 마이크로젯을 개발을 했는데 향후 HBM 적용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주력 사업의 고도화 확장을 위한 설비 투자에 활용을 하고 특히나 HBM, EUV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HBM의 모멘텀 기대되고 있는 신규 상장주 IMT가 9위네요. 자, 이어서 8위 종목 살펴볼까요?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대 양봉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입니다. 바이오준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퓨처케미 8위입니다. 자, 9월 초 전립선합 치료제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임상 일상 유효성을 확인했고 현재는 중국 제약사 등과 기술 이전을 논의 중입니다. 이달 내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계열 신약 플루빅토가 출시 1년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적할 후발 약물로 주목되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퓨처캠을 다시 보자,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퓨처캠의 전립선화 신약 후보 물질은 약물 투여량을 기존 노바티스 치료제보다 절반으로 줄여내면서 픽폭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계열 내 최고 신약의 전략을 가져가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이번 미국에서의 임상 일상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기술 이전 시 가치 2조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더 그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략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10위는 일진전기입니다. 최근에 수주 이슈도 있었고 이 전선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한몫하면서 주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승세 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변압기 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나오게 된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더라도 수출 데이터 상당히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2분기도 좋았는데 3분기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은 3분기 어떤 실적은 역대 최고의 실적이 변압기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다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가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항상 따라다니는 어떤 수식이죠.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어떤 주가를 누르는 그런 모습을 좀 작용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그런 우려감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본다라면은 이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2027년까지 상당히 좀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결국 전기가 있는 곳에는 전선과 변압기는 필수인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는 회사는 일진전기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오늘 보여준 역사상 신고가, 물론 지금은 꼬리를 달고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황 사이클의 이제 여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신고가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붙어야 될 신고가라고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2 일진 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고요. 특히나 3분기 실적 시전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IMT입니다. 김덕호 대표님, 신규 상장주들 최근에 상장 첫날 굉장히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IMT는 그 모멘텀을 좀 주목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신규 상장주들 지난 2주 동안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주가가 뭐 생각만큼 탄력을 연일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뭐 증시 이제 변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IMT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꽤 많이 신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IMT 같은 경우는 이제 건식 세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CO2 세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이런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뭐 2차 전지 세정 이쪽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여기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CO2 부분들을 다뤘다는 점들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해자가 되고 있는 뭐 HBM3와 관련돼 있는 웨이퍼 부분들에서의 세정도 담당을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초 이제 공모를 했을 때 비했을 때는 이제 상단부를 좀 돌파한 14,000원에 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됐는데 여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탄력을 좀 보이다가 이제 막판에 또 이렇게 좀 주가가 후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증거금이 이제 1조 가량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IPO들에 대한 어떤 후발 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종목 교체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전에 공모를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사실상 뭐 언제 팔더라도 이득이 되다 보니까 굳이 이제 하락에 대해서 굳이 베팅을 하기보다는 오늘 이제 따상 가면 너무 좋다. 뭐 400%까지 하면 뭐 200% 넘어가면 좋겠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만한 변동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아직 시장이 안정화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차익성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든가 밀리의 서재, 뭐 한싹,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뭐 공모를 받으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여기서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는 어떤 시장성만 보고 접근하시기 아직까지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목표가를 잡으시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위 IMT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입니다. 역시나 이 전립선암 신약 기대감 때문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주가 또한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이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소위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퓨처캠의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라일리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빅파마 회사가 방사성 의약품 분야에 관심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펩타이드 기반 방사성 의약품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아예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포인트 바이오 파마라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 회사를 14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일라일리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방사성 리간드 업체 의약품에 대한 투자의 시작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딜에 대한 예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회사는 국내에서는 퓨처캠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는 방사성 리간드 기반 전립선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얼마 전이죠 임상 1상 결과를 보고서를 수령했고요. 내용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소위 에로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주가 흐름, 어떤 주가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다는 것을 봤을 때 퓨처캠의 경우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퓨처캠까지 살펴봤고요. 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LG전자 실적 발표 이후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어떤 종목들 눈에 띄는지 박소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도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2,40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올여름 테마주 랠리가 나타나면서 거래 대금이 급증해 증권업계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중 삼성증권은 시장의 눈높이도 평이하게 유지되면서 배당 매력까지 부각된 가운데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은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해 설탕 가격은 급등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설탕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대한제당이 연이틀 탄력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용 의료 섹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차익 실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내년에도 리쥬란 매출이 고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내면서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7%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엔터주들도 시장 평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다가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 소비 섹터인 엔터업계도 이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M은 3거래일 만에 하락한 가운데 6% 넘게 밀리면서 11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7위부터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 합병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에 지난 거래부터 강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합병 찬성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역시 찬성 권고 의견을 잇따라 제시하면서 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가 모두 찬성 의견을 내자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의 경우 그들에게도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성 근거로는 합병 추진이 시의적절하다는 점, 또 수익성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계열사의 합병을 통한 일원화로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은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1단계 합병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평가 속에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일단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웃돈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의견 조금 더 살펴보시면 또 합병에 램시마 SC 미국 품목 허가 이슈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승인 발표와 함께 직판 기대감 발표, 지금 이에 따른 다시금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6위 종목 살펴볼까요? 바닥권에서 언제쯤 제대로 살아나 줄까요? LG이노텍이 6위입니다. 아이폰 신작 시리즈 판매 둔화 우려의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주가 참 많이도 빠졌습니다. 사전 예약 흥행과 더불어서 13일 한국 정식 출시를 앞두고 그래도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바닥권에서 오늘 주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은 주춤하지만 성수기가 이연돼 4분기 기대감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한 사실 방향성의 우려가 컸습니다. 주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요. 내년 베트남 공장 증설 투자 등으로 이 초기 비용 증가 부담은 있지만 향후 원가 절감 효과로 수익성 향상과 더불어서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높은 점유율로 견조한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낮아진 눈높이 그 우려가 해소되어가는 구간에서의 반등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의견인데요. 3분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LG이노텍입니다. 4분기에 대한 기대,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과연 이 바닥권에서 주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부터 또 6위까지 짚어봤습니다. 7위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자, 김대코 대표님, 셀트리온 지금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합병에 대한 이슈와 함께 또 주총을 전후로 한 전략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요? 사실 이제 합병이 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효하게 볼 수 있다라고 유의미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별의 회사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사실 그만큼 제약성이 크다 보니까 공격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굉장히 또 무거운 종목이고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의 투자 비중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패시브 펀드라든가 즉
말 그대로 대량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오늘 좀 보도가 됐던 요 근래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이 이제 양대 두 의결권 자문사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권고해 봐라라고 이렇게 의견을 지금 송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합병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주가 계속 떨어질 때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주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발동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합병 자체가 다시 깨지게 되고 지연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과 비슷하게 뭐 사실 주가 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셀트리온의 합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이제 이 주가가 이제 20% 이상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22% 이상 떨어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과거의 비슷한 전례처럼 좀 합병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는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 23일 날 마찬가지로 임시주총이 개최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매수 예정가가 이제 약 15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 주가가 11만 원대 이하까지 계속 빠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이 대량의 뭐 1조가 넘어가는 대량의 금액들을 과연 서정진 대표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또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서정진 대표도 여기 이런 어떤 뭐 매수 금액이 완전히 너무 커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책은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런 대비책들이 오히려 이제 주가적인 매트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도 전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종목 자체를 너무 과비중을 가져가시기보다는 비중을 좀 라이트하게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합병 이슈가 있는 7위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LG 이노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주가입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최대 실적 조금이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기는 한데 좀 지금부터 반등 나서는 거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오죽했으면은 이 LG 이노텍의 투자 어떤 포인트로 PBR 밴드 하단에 왔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이런 IT 섹터 내에서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투자 포인트가 PBR 밴드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싸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급한 매수에 나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플, 아이폰의 성장의 정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먼저 부품단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돈은 지금 애플이 잘 벌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아이폰 15라는 숫자가 15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15 이후에 새로운 혁신적인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추천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애플도 그렇지만 LG 이노텍 역시도 주가의 상승은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한 400만에서 5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먼저 파일럿 개념으로 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매스 개념으로 이제 시장에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뭐 들어가서 정말 길게 끌고 가보시는 것은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주력으로 가져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좀 크게 늘리시는 그런 전략은 아직까지 좀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 이노텍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오늘 또 LG전자의 실적의 발표가 조금 전에 됐습니다.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약 1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0%대 증가한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발표하자마자는 5%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뭐 등락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LG전도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제 좀 10만 원을 회복하는 그 시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에 4분기까지 주가 향방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LG전자의 경우에는 이 가전과 어떤 가전 사업부나 아니면은 TV 쪽만 놓고 본다라면은 바닥을 좀 잡아준다라는 것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었던 VS 부분, 즉 전장일 텐데요. 전장 같은 경우 현재 수주 잔고가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90에서 100조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을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뽑아내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주가에 반영을 시켜 나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2024년 올해만 놓고 본다라면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만 놓고 본다라면은 전 사업 부분에 걸쳐서 YOY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일단 LG전자의 경우에는 좀 천천히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빠진 자리에서 실적 발표 이후 모처럼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LG전자입니다. 내일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잠시 후에 IR센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IR센터 이전에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는 일정이죠. 앞서서 IR센터에서도 살펴봤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5위입니다. 과연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반도체주들의 분위기 반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3조 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전망치가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약 1조가량 다운되면서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3분기 이익 회복을 시작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감산 효과가 반영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되면서 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살아있습니다. 이번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무엇보다 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또한 오늘 뉴스도 있었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라는 뉴스 또한 전해지면서 해당 이슈가 일단락되고 긍정적으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향 HBM3 공급 차질 언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황상준 부사장이 올해 말 HBM3 2 샘플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고 HBM4는 2025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이렇게 차세대 HBM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HBM의 모멘텀 그리고 3분기를 넘어서 4분기 실적 그 개선세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업종 내 탑픽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마이크론도 그 기대가 유효할까요? 최근 조정받은 자리에서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4위를 차지했네요. SK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삼성전자의 마이크론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HBM3 엔비디아 수주 난항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그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테스트 패키징 후공정 오사트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HBM 관련 중소형 대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주가 강한 상승 이후에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가운데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자회사 하나머티리얼즈 역시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후공정 산업의 경우 점차 중국의 의존도가 축소가 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이익 회복이 가장 클 것이다. 내년부터 실적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HBM에 대한 기대감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조정받은 자리에서의 전략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주가 하향세였던 방산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슈의 테마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탄 관련주 풍산이 3위입니다. 지금 풍산뿐만이 아니라 LRG 넥스원 등 방산주들 그리고 잠수함 등 특수성 관련한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쟁에 대한 발발로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확전보다는 국지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합니다. 단기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지금 전쟁의 확전이나 무기 구매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관측 또한 제기가 되면서 포탄, 전략물자, 유도 무기 체계, 자주포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특히 이 풍산과
LG 넥스원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국내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무기 수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관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인근 중동 지역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수출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쟁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그 변동성은 유의해야겠습니다. 테마를 제외하고 풍산 자체적으로 보면 전기동 가격 일주일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그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장기 투자 적기라는 분석입니다. 단기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좀 진단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먼저 발표하고 이어서 이제 LG전자가 발표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 획기적으로 반대의 모습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이미 선 반영됐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에 대한 부분, 반도체 가격이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 좋을 거다, 하반기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들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날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 미국이 이제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부분들을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요구했던 것대로 우리가 첨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서 장비 투자, 특히 우려국인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까지 해달라고 했지만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대한 거래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거래에 대한 거래 대금을 원래는 10만 불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어가지 못할 거래를 제한했었다는 부분이 초점이었죠. 반면에 이제 9월에 결정됐던 부분들은 최초 3월에 초안으로 작성되었던 이 10만 달러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 뭐냐? 결국은 지금 현재 측정한 기준만 가지고 생산량만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반도체 가격의 변동이 커졌을 때, 즉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잡았다가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커져버리면 실질적으로 투자했던 모든 기업들이 오히려 제재 대상이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러먼도 상무장관이 마찬가지로 중국을 방중하면서 이런 현장들을 조금 맵시 있게 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또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건데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지원 부분들을 늘려주겠다, 캐파를 늘려주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전에 반도체 지원법을 근간으로 해서 현행 사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제한 사항을 없게 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이제 반도체가 30개월 만에 역대 최대 생산을 했었고 지난 1년 또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1년 내 최고의 수출을 또 만들었던 부분들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즉 반도체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 대비했을 때는 이제 9월이 됐을 때 4.8%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다는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시작된다는 부분들은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단기간에 7만 전자를 회복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말씀드린 건 동일하지만 지난 8월에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가격이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과잉 재고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생산을 많이 했고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한 것은 많지만 여전히 재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만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4위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함께 붙어 다니는 종목이죠. SK하이닉스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또 이 삼성전자에 하나마이크론이 있는데 이 기관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 하나마이크론 좀 지금부터 다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관심이 역시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하나마이크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사실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여전히 이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쇼티지는 지속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가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되냐 안 되냐의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때문에 삼성전자도 HBM 관련해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역시나 삼성전자 쪽의 어떤 OSAT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 현재 정황만 놓고 본다라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장 초반 지수가 좀 좋았을 때 상승의 흐름세를 보였었고 오늘 오후 장로 들어서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본다라면 하나마이크론 뭐 비싸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긍정적인 어떤 관점에서 놓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정황만 놓고 본다라면 역시나 하나마이크론의 OSAT의 어떤 중요성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 현재 조정 구간 이용해서 적극적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AT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삼성과 함께 동반 성장에 기대되는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조정의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3위 풍산입니다. 이제 전쟁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방산주들이 일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포탄 관련주 풍산의 탄력이 좋습니다. 워낙 근데 오늘 테마에 대한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 오늘 전쟁 관련주들의 움직임 김덕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사실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마찰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난 8월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만 풍산이 이제 오늘 이렇게 5% 오른 부분들은 사실 뭐 이례적이진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 전쟁에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오랜만에 또 재밌는 종목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 빅텍처럼 이렇게 뭐 미사일 쐈을 때 북한이 미사일 쏘면 올라간다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간 잘 움직이지 않던 이제 방산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LIG 넥스원 이제도 추천 많이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좋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전쟁 양상들이 계속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미국과 이란이 대린전이다 될 것이다, 혹은 뭐 확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사실 방산주들이 지금도 가치 자체는 굉장히 쌉니다. 왜냐? 전쟁이 커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무기 수출, 탄약 수출은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 우리가 방산 시장을 볼 때는 전쟁이 커지길 기대하기 위해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각국에서의 안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즉 이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친다라는 진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럼 풍산이나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느냐라고 보신다면은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기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나토군과 미군들이 사용하는 화기와 동일한 기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자주포 같은 경우에 숄레프 자주포가 이제 155mm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K9과 똑같죠. 그리고 이제 전차 같은 경우는 메르카바 마크 1, 마크 2가 이제 9세대 버전인데 이거 같은 경우 105mm, 그리고 뭐 3-4 같은 경우 최신 기종 같은 경우에는 120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0mm는 우리나라의 K2 전차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을 때는 지금 현재 풍산뿐만 아니라 방산주들을 접근하실 때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차익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방산 시장이 단기적인 변동이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 전쟁 이슈가 촉발됐을 때는 조명을 받지만 또 이후에는 주가를 옮기기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조금 방산주 자체를 이슈만 갖고 접근하시는 분이라면은 가급적이시면은 조금 지양하시는 걸 제가 권고를 드리고자 하고요. 오히려 풍산처럼 이렇게 탄유를 계속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불안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육군과 해군이 이제 자주포들을 이제 일제로 출동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사용한 게 한 10만 발 정도 되는데 이만큼 재고 물량들을 단순히 찍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출 실적 부분들은 조금 꾸준하게 나오지만은 이것이 단기적으로 뭐 반도체 업종 변화하듯이 이렇게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목을 아예 내가 손을 대겠다 아니면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전략으로 구분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쟁 관련주 풍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조금 무거운데요. 절망과 분노님께서 코스닥 800 무너졌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12시 이후에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2.8% 하락한 792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에코프로그룹과 함께 소비 섹터인 엔터, 미용, 의료의 기술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지수를 잡아당긴 건데요. 그래도 지금은
바닥 딛고 다시 798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800선 회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도 1%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코스닥 하락에 조금 흔들렸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다시 반응해주면서 0.1%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티라노사우루스님께서 LG전자 실적 나오고 반짝인 듯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LG전자가 2시 부근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은 건데요. 이 컨센서스 또한 상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선방하면서 현재 6%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샷 원킬님의 의견입니다. SY, 유신, 히림 등 네옴시티 관련주 많이 빠지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슈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 일제히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림과 유신, SY 세 종목 모두 10% 넘는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더불어 한미글로벌 또한 두 자릿수의 낙폭 그리면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짙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의견도 한번 살펴보시죠. 조승민님께서 자동차 부품은 올 초로 돌아가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보통 자동차 관련주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빨간불로 응원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현대차가 2%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화실이나 서현 이화 같은 부품주들은 무려 8%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있는 섹터인데도 이러니까 참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랭킹쇼 종목 탑10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종목 살펴볼까요? 최근 흐름이 심상치 않은 바이오주 한올바이오파마가 오늘장 종목 2위입니다. 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모멘텀에 9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에 상한가를 찍은 이후 상승을 지속했던 가운데 오늘은 고점을 찍고 음봉 전환한 상황인데요. 내년 세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 약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웅제약과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항암자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회사라도 글로벌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면 단숨에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었던 임상 일상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IB들도 이뮤노반트 반트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가면서 관심도가 높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를 감안해 한올바이오파마 향후 적정 가치를 약 2조 3천억 원으로 전망을 했고 제약바이오의 탑픽으로 또 DS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대망의 1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내내 전쟁 얘기 중이죠. 정유 관련 S-오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공격, 이 지금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어서 원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하마스 공격 배후가 그 이란이라는 언론 보도에 서방의 대이란 제재 강화 가능성, 또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으로의 비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확전 가능성 각종 예측이 나오면서 유가도 급등하면서 WTI 기준으로 지금 86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고유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전쟁 관련해서도 주변국의 개입 강도를 주시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변동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개뿐만 아니라 한올바이오파마의 최근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네요, 김성우 이사님. 네, 현재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근 몇 년 동안 이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가 소위 점 상한가를 간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한 상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뮤노반트의 어떤 웨스트파크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에서 100% 상향이 된 만큼 그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 흐름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의 대장주로서 한올바이오파마는 꾸준한 추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위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 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이 그간 이 고유가 기조 속에 이슈 때문에 또 다시 정유주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S-오일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뭐 S-오일 관련해서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전쟁 자체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뭐 이제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면은 뭐 성경에 뭐 유대인들이 뭐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뭐 적과 꿀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적과 꿀이 석유는 아닙니다. 석유는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산유국의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확전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들이 나올 것이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원유 수급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우디랑 오펙이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같이 손을 잡고 8월부터 감산 카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감산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시장에서 유가 변동을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중국 시장의 어떤 수요 회복 그리고 다시 이제 감산 카드를 완화시키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 S-오일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삼성전자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김덕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